안녕하십니까. 4월 2일 수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오늘 상당히 좀 혼주스럽습니다. 이 롤러코스터 장세인데요. 자, 한번 핌지닷컴 통해서 한번 장중 흐름 보시죠. 일단 밀렸다가 반상승했다가 다시 밀렸다가 장후반에 그나마 좀 낙폭을 줄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어제 1% 상승 마감했습니다만 오늘 장에서는 약법으로 마감했죠. 자, 나스닥 지수 보시죠. 일단 중요한 건 아래 꼬리를 발생하면서 마감했다는 얘기죠. 뭐 요 정도 패턴이면 어제와 좀 비슷한 지수 패턴인데 일단 아래 꼬리가 달려 있는 양봉 흐름이었고요. S&P 500 지수 역시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일단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미국 증시 일단 이틀째 변동성은 나오고 있으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양봉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주가는 어느 정도 이제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안도의 어떤 한숨. 그러면서 딥바이어들의 매수세 이런 게 좀 작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아직 뭐 차트가 좋은 건 아니죠. 더 이상 뭐 크게 안 빠지고 일단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다는 거고, 일단 미국 현지 시간으로 2일 오후 4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밤 내일 새벽 정도에 내일 미국장 끝나고 나서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증시 반응이 날지, 그다음 발효가 된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불확실성 해소 측면으로 좀 보는 게 맞긴 한데, 시간의 거래 동향이랄지 나스닥 선물이랄지 뭐 이런 부분을 잘 좀 또 체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봅니다. 자, 준비한 내용 잠깐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이제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 26일 토요일 날 오후 1시. 이번에는 오늘 강남에서 합니다. 2호선 선릉역 4번 출구. 선착순 70명에 한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유동원 상무를 모시고 이 급락한 미국 증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 트럼프 상호관세 이후에 미국 증시 과연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한번 속 시원한 해결책을 이 시간 들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4월 26일 오후 1시입니다. 아울러서 보니까 아직 그 제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꼭 비대면 계좌 개설 이후에 관리자를 꼭 지정 후에 유한타증권 대표번호로 연락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뭐 시장에 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증시 피로감이 너무 심하죠. 잘 좀 건강관리 잘 하시고 잘 이겨낼 것 같습니다. 참 점심 먹고 주변 길을 살짝 산책하다 보면은 벚꽃, 매화꽃, 조팝나무에서 꽃이 열리고 이 계절의 변화는 참 좋습니다만 주식시장도 하루빨리 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일단 오늘은 이제 기술주가 좀 반등을 보여주었어요. 이 트럼프의 관세 부과를 앞두고 이 ISM 제조 PMI가 또 너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거 제조 데이터가 이렇게 안 좋으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트럼프 관세보다 그게 더 문제다. 시장 분위기 보게 되면 고평가된 미국 주식에서 글로벌 이 채권으로 어떤 이동, 뭐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당연히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분위기가 지금 시장을 좀 계속 울퉁불퉁하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해외 시총 종목도 한번 보시죠.
일단 오늘 미국의 기술주들은 다 상승했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 이게 이제 더 물론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관세 부과가 상당 부분 기반화됐다. 그동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자, 애플은 3월 13일 저점 대비해서는 꾸준히 좀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보시죠. 자, 3월 31일 날 부터 이틀째 반등이죠. 그러니까 애플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주가가 견고함을 볼 수 있죠. 엔비디아입니다. 이때 3월 13일이죠. 3월 11일 이때 1차 저점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저점을 만들어 주냐. 그러면서 이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 주냐. 잘 좀 체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아마존 역시 아직은 외바닥입니다. 외바닥을 만들려고 하는 의미죠. 메타도 마찬가지고요. 구글 알파벳 이 저점을 깬 상태죠. 그러니까 아직 이게 참 살얼음을 갖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 볼 수 있겠고 테슬라 보시죠. 테슬라도 3월 10일, 11일 저점보다는 지금 높습니다. 높고요. 오늘 7%까지 상승했다가 종가는 3.59%로 상승 마감했어요. 상승폭은 좀 줄어들었죠. 줄어들었는데 뭐 테슬라 관련된 뭐 기사 내용 쭉 한번 보시죠. 보면요. 자, 쭉 보면 오늘 또 유럽 내에서 판매량 감소, 특히 이제 프랑스에서는 3월 달에 그러니까 지난달 판매량 이게 1분기 판매량이 37%나 급감했다는 소식. 그러니까 유럽 내 판매량이 계속 좀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런 기사가 있는데 자, 이 기사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가죠. 자, 1분기 인도량 발표 앞두고 왜 테슬라가 주가가 올랐냐 이런 얘기인데 1분기 생산 및 배송 결과가 예상보다는 좀 양호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작용했다는 거죠. 안 좋은 얘기는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됐고 올해 일단 주가가 32% 폭락을 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어떤 정치 참여로 테슬라의 정치 참여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정치 참여 브랜드 파워가 악화된 거죠. 조금 전에 왔지만 이제 프랑스 내에서 1분기 전년 대비 이 숫자는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감소한 거. 그런데 이제 오늘 소식은 이 새로운 이제 모델 Y가 3월 내 중국 내 베스트셀러였다. 3월에 모델 Y가 중국에서 한 43,000대 이상 되었을 것이다. 이 부분이 오늘 테슬라 주가의 어떤 상승을 이끈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좀 있습니다. 일단 오늘 테슬라의 1분기 생산 및 배송 결과 꼭 좀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미국의 제조업 지수는 얼마나 위축되었냐. 근데 위축되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이제 비용이 좀 크게 늘어났다. 그런 거죠. 3월에 일단 49.0을 기록했습니다. 이전에 50.3보다 50밑은 뭐 경기 위축이잖아요. 시장 예측치도 하회했고. 그래서 일단 ISM 제조업 지수의 하락은 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시하는 공장 재진출의 어떤 르네상스를 촉발하기보다는 관세 위협에 따른 불확실성 이게 활동을 더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 이걸 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주요 지표 볼까요? 잠깐요. 여기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85,000달러, 어제 대비 2.77% 올랐네요. 자, 원달러 환율, 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공지를 이제 4월 4일 오전 11시로 이제 뉴스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470원, 1,477원대까지인가요? 올랐다가 이제 좀 밀려나는데, 일단 NDF에서는 1,470원대입니다.
요게 이제 특이한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4.15까지 빠졌어요. 네, 전일 대비 2% 넘게. 네, ISM 제조업 지수의 위축, 네, 그에 따른 금리 인하 가능성 이게 이제 부각되고 있는 거죠. 이제 또 주식시장 안 좋으니까 이제 채권 시장은 좀 몰리는 것도 있을 것이고 반도체 지수는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대략 그 정도고 기타 기타 이제 미국 시장 관련 기사 내용 좀 더 좀 체크를 하자면 이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제약사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일단 테슬라 중국 그 모델 Y 판매량이 3월 24일에서 30일까지 14,600대가 팔렸대요. 뭐 조금 전에 봤지만은 3월 하순에 판매량이 좀 급증해서 3월 들어서 한 4만 3천 대 정도 이렇게 팔리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오늘 테슬라의 상승 배경이기도 하고요. 대략 뭐 그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결국은 이번 주에 어떤 불확실성이 4월 2일 관세 부과 이후 그때까지 계속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고 그러나 주가는 이제 기술적으로 좀 반등을 보여준 거죠. 자, 어제 우리 시장은 3월 31일 주가 급락 이후에 상승을 보여줬죠. 이렇게 4월 1일 날 코스피는 1.62% 상승 마감했죠. 1.62 일단 2,500선 위로 마감했고 코스닥 지수 보시죠. 2.76%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직은 뭐 5일선 밑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가 이제 탄핵 심판 선고 예정 공개나면서 좀 밀려났고요. 공매도 재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공매도 과열 종목군들 막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도 보게 되면 뭐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순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고 반면에 이제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외국인과 개인은 순매수를 했죠. 뭐 어제 장에서 보면은 상대로 좀 견고했던 건 이제 일정상 3월 수출입 동향 발표 이후에 뭐 파마 리서치랄지 뭐 휴재 같은 미용 쪽 선방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선이나 방산주 같은 경우는 추세 자체가 최근에 조정받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견고했기 때문에 견고했고 특히 이제 하나 김승현 회장의 이제 주식 증여로 승계 불확실성 해소 이게 좀 부각되면서 이제 하나그룹주들이 주가 흐름이 좋았었죠. 특히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는 방산주는 엑슨모빌에서 이제 중국 조선주에서 건조 예정이었던 두 척 신조 계약을 보류했다는 소식. 요 소식이 이제 반사적 수혜로 작용하면서 우리나라 조선주가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화장품 흐름도 좋았죠. 뭐 실리콘2, VT, 뭐 한국콜마, 그 다음에 이제 미용 쪽 파마 리서치나 원텍, 휴젤, 뭐 이런 쪽은 좀 분위기가 그나마 좀 양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특징 좀 한번 쭉 좀 읽어보시죠. 쭉 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임원 차단주 매입 소식에 7% 강세다. 또 이제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에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좀 움직였다. 뭐 그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4월 1일자 외국인 순매수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카카오, SK 하이닉스였습니다. 기관은 HD 현대미포, HD 현대중공업 등을 순매수했죠. 반면에 이제 순매도는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지수를 팔았다는 얘기다 했죠. 기관 삼양식품 팔고. 자, 코스닥 외국인 순매도는 이제 파마리서치나 에코프로, 보로노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순매수 종목은 외국인은 펩트론, HLB, 알테오젠. 기관은 알테오젠과 파마리서치.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양매수는 이제 알테오젠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뭐 변동성이 크죠. 이번 주는 일정을 지금 금요일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호관세 현지 시간 오후 4시라고 그랬죠. 쭉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테슬라 1분기 인도량 요것도 잘 좀 체크를 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금요일 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어떤 내용이 또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고, 4월 4일 밤이 되겠죠. 제롬 파월 새벽 정도 될 수 있겠는데,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경제 전망 관련된 연설 내용 이런 것도 잘 좀 체크를 하면서 이번 주 잘 대응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